도로 및 교량의 보수 공사가 2일 자정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를 고용하거나 이민 노동자를 차별하는 고용주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10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에도 탑승 부도 위약금을 물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회관에 관할 구역을 놓고 뉴저지 역대 한인 단체장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 한인회의 뉴저지 지역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인데요. 두 단체 간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한인회관에 모인 한인 단체장들, 뉴저지 상록회, 경제인협회, 체육회 등 9개 단체의 대표들과 뉴저지 한인회 임원이사, 그리고 지역 주민까지 약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지역 한인단체들은 뉴욕 한인회의 회칙에 나오는 관할 구역은 60년 전 인근 지역에 한인회가 없을 때의 이야기라며 지금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뉴욕 한인회 정관을 갖고 알가불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한인회는 지역 속지주의 활동이기 때문에 좀 더 속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대표성만 운운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런 봉사 정신으로 또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참석자들은 뉴욕과 뉴저지는 서로 다른 법률과 규정이 있다며 뉴욕주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가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뉴저지나 커네티컷주에서 활동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뉴욕 법이 틀리고 뉴저지 법이 틀린데 뉴저지는 뉴저지다고 비영리 단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뉴욕은 뉴욕대로 있으면 만약에 뉴욕이 그러고 싶으면 뉴저지 와서 뭐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든 또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서로 상식선에서 회장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자리를 함께한 뉴저지 한인 단체장들은 두 지역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며 두 지역의 의견 대립이 계속될 경우 뉴저지 지역 주민투표 같은 적극적인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전 주민의 예를 들면 1000명이 참여를 해도 10,000명이 참여를 해도 좋아서 그거에 찬반을 들어서 찬성한다고 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난 6월 22일 뉴욕 한인회장이 뉴저지에와 펠팍 로튼도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뉴욕과 뉴저지 두 한인회장이 서로 감정 대립만 할 뿐 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두 한인회장의 대화만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뉴욕 한인회에 회칙 개정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특히 현재 회칙이 한인 회장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1일 한인회에 서한을 보내고 현재 회칙이 회장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회장이 71명의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게 되고 회칙이 모호해서 회장을 탄핵하는 절차도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한인회가 최근 회칙 개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한다며 비영리기관법을 준수하는 회칙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검찰 측은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김민선 회장을 만나 회칙 개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서한에서 민승기 씨와 그의 측근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회칙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각종 결함이 민승기 씨의 집행부 시절 존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회칙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선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시즈 파크의 제임스 로튼도 시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로튼도 시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마이클 플라타 전 민주당 위원장이 주민 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갈등을 빚었던 마이클 폴라타 전 펠팍 민주당 위원장이 로튼도 시장의 탄핵을 위한 주민 소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지난달 28일 타운의회 정례회의가 열린 직후 시의원들에게 폴라타 전 위원장이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폴라타 전 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로튼도 시장 탄핵의 첫 단계인 주민 소환 신청서를 타운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타운에 주민 소환 신청서가 접수되면 발의를 위해서 전년도 본선거에 등록한 펠팍 전체 유권자 6천여 명의 25%에 해당하는 1,500여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서를 160일 이내 타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청원서를 버겐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열하고 승인해야만 주민 소환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어 투표 날짜가 정해지면 로튼도 시장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 주 도로 및 교량의 보수 공사가 2일 자정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휘발유세 인상을 통한 교통기금 확보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30일 뉴저지에서 교통기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도로와 교량, 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 중단과 지연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와 주 하원은 지난달 30일로 고갈된 교통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휘발유세를 갤런당 37.5센트까지 올리는 대신 판매세를 현행 7%에서 6%로 낮추고 은퇴연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 상원이 의회에서 법안을 표결조차 붙이지 않아 자동 폐기되고 교통기금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크리스티 주지사가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주 상원은 판매세가 인하되면 주 전체 예산의 근간을 망칠 뿐 아니라 이미 음식과 의류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중산층들은 실질적인 세금 공제 혜택을 체감할 수 없고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트럼프의 대권 승리 시 정권 인수위원장으로도 낙점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크리스티가 트럼프 캠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언자이자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 중 한 사람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티는 지난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와 경쟁하다가 2월 중도 하차한 뒤 곧바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크리스티는 트럼프의 오른팔로 떠올랐고 5월에는 트럼프가 대선 승리 시 출범할 정권 인수위원장으로 낙점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크리스티가 공화당 주류 인사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공개 지지자라며 그가 러닝메이트 중 한 사람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티는 이미 인수위원장으로서 트럼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크리스티는 자신의 수석 보좌관을 인수위 팀에 합류시키는 한편 물밑에서는 공화당 동료 주지사들과 정치 후원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트럼프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큰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크리스티의 이와 같은 행보가 그에게 정치적으로 과감한 도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를 고용하거나 이민 노동자를 차별하는 고용주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연방법무부가 벌금을 100% 넘게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발간된 연방관보를 통해 이민자를 불법 고용하거나 이민 노동자를 차별하는 고용주 벌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벌금 인상이 그간의 인플레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벌금 인상률은 10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당국이 고용주들의 이민자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를 불법 고용하는 고용주는 1차 적발 시 현행 벌금 250에서 2,000달러보다 100% 넘게 인상된 539에서 4,313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차 적발되면 4,313달러에서 1,781달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민자와 관련된 부당한 불공정 고용 행위가 적발된 고용주 벌금도 대폭 인상됩니다.
1차 적발된 고용주는 445달러에서 3,563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차 적발되는 고용주는 8,908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민 노동자에 대해 연달아 3회 이상 불공정 고용행위를 하다 적발된 고용주는 최고 17,816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규정이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승인한 고리 대금업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인데요. 운영 기금을 월가 자본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4일 죽음으로도 면제받지 못하는 학생 부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과도한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범죄로 인해 지난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사례를 소개하며 연방정부는 아들의 피살 소식을 접한 후 남은 융자를 삭감해 줬지만 뉴저지주 고등교육학생지원국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달리 소득에 따라 상환 액수 등을 조정하기 어렵고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상환 부담을 벗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연방정부 융자보다 이자율이 높고 상환 규정은 정부의 규제력을 동원해 민간 금융기업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이 까다로운 이유로 융자 프로그램 운영기금을 월스트리트 투자가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정부가 투자가들로부터 받은 기금을 융자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정부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 투자금으로 고등교육 학생 지원국의 운영 예산 절반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10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에도 탑승 부도 위약금을 물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출발일까지 탑승 취소를 통보하지 않으면 노선에 따라서 50달러에서 120달러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오는 10월 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하는 모든 고객은 항공기 출발 전까지 탑승을 취소하겠다는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위약금은 노선에 따라 북미나 남미,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미화 120달러,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미화 70달러가 부과됩니다. 또 일본과 중국,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톡, 이르쿠츠크 등의 단거리 노선은 미화 50달러가 부과됩니다. 위약금은 한국에서는 원화로, 미 달러로 결제한 해외에서는 미 달러로 부과됩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해 발권한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서는 노선에 따라 12,000에서 5,000마일을 위약금으로 차감하고 국내선 항공권은 노선에 상관없이 500마일을 차감합니다. 대한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탑승부도 위약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번에 전 노선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 4월부터 국제선 고객에 대해 10만 원의 탑승부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13%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려 160만 명의 가입자들이 탈퇴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 일반 가입 기간이 종료된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가입자 160만 명의 건강보험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31일까지 총 가입자는 1,270만 명에 달했지만 전체 가입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이 탈퇴하면서 3월 말에는 가입자가 1,11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보험 전문가들은 프리미엄 플랜 미납에 따른 탈퇴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고 워싱턴 DC 기반의 보수 성향 지역 매체 맥클라치 DC는 보험료가 비싼 프리미엄 플랜을 지불하지 못한 가입자들이 대거 자동 탈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번 통계를 발표하며 가입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가입자 유지율은 80에서 90% 사이로 기대치에 부합했고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신규 가입자는 오히려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사 기간 동안 약 17,000명의 가입자가 체류신분 관련 문제로 자동 탈퇴된 것이 가입자의 감소의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를 방문한 한인들의 강도 사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LA 한인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노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방문 한인 관광객들의 폭행 강도 및 살인 사건 소식이 전해지면서 LA의 치안 상태에 대한 한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어제 한인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4월 LA 소재 시티마켓 지하 주차장에서 한국에서 방문한 남성이 10대 갱단의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유동 인구가 많은 대낮 LA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84살 이동열 씨가 홈리스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개월 후 또다시 시니어 관광객 62살 이한우 씨가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자 LA의 치안의 현지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관광객들이나 사전 예방이 비교적 힘든 시니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인 사회가 나섭니다. 우리들 노인 지키기 회원들은 뜻을 모아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많은 분들의 서명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300명분의 서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죠. 더 많은 한인분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칭 우리들 노인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LA 치안 관계기관에 한인사회 우려의 목소리를 보다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약 1,300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보다 많은 수의 지지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도 및 살인 사건을 사전 예방하는 관련 규정과 LAPD 치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서명 운동이 절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항공사 승무원 하면 젊은 여성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미국에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승무원으로 일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밖에 화제의 소식들입니다.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경쾌한 발걸음을 내딛는 베티 할머니. 올해 나이가 만 80세, 세계 최고령 비행기 승무원입니다. 21살 때부터 60년 가까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Hi, I love your coat. 연륜 있는 외모와 편안한 서비스로 요즘엔 승객들 사이에서 단연 유명 인사로 떠올랐습니다. Betty Nash has been employed with the airline as a flight attendant for 58 years now. 승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사인을 해주느라 바쁠 정도입니다. 처음 승무원 생활을 시작한 게 1957년. 승무원들의 복장도 기내 풍경도 세월과 함께 바뀌었지만 할머니는 늘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Being here is just my social life. That's what I say, you know, to people. 반백년이 넘도록 하늘길을 걸어온 세계 최고령 승무원 할머니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야생동물 보호구역. 치타가 향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보호 장비는커녕 손에 든 거라곤 도화지와 그림 도구들 뿐. 야생동물을 모델 삼아 그림을 그리는 이른바 아트 사파리 여행객들입니다. The animals will often walk into the scene, and that's a phenomenal feeling. Rather than feeling as if you're chasing things. 으르렁대며 누워있는 치타를 코앞에서 관찰할 뿐 아니라 직접 만져보기도 합니다. 사파리 여행 도중 만나는 멸종위기의 콧불소와 알을 품고 있는 타조, 풀을 뜯어먹는 기린 등 모든 동물과 상황이 그림의 소재가 됩니다. The conventional safaris, people tend to come in, find what they want to photograph, take a photograph, watch it for a little while and move on. But when you're actually sitting there and sketching it, you tend to have to get in much more deeply to what's going on. 혹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지만 사파리 측은 모델로 길들여진 동물이어서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만큼이나 몸집도 큽니다.
지난달 인도에서 태어난 여자아기인데 태어날 당시 몸무게가 이미 6.8kg에 달했습니다. 보통 신생아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They have done scans, but the exact weight of the baby during antenatal scans were not known. So when the baby was delivered, then only we came to know that it was 86.82 kilos. 초우량하지만 건강한 것으로 알려진 아기는 세계에서 가장 무겁게 태어난 여자아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녹화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세 페랄타, 엘리시아 하인드맨 등 의원은 대시캠을 장착한 차량 소유주에게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블랙박스로도 불리는 대시캠은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페랄타 의원은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에 대시캠 장착을 추가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퀸즈 포레스트힐에 거주하는 56세 여성 아이린 이 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0분께 레고팍 정션 블러바드에서 서쪽 방면 호레스 하딩 익스프레스웨이로 향하던 중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21세 여성이 치여 숨졌고 자전거를 타던 26세 여성 역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이들을 친 후에도 길가 반대로 방향을 바꾸고 신호 대기 중이던 그린캡과 미니쿠퍼 차량 2대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뉴욕 일원 병원에 공급할 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헌혈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인근 병원들의 혈액 적정 보유량은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150개의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뉴욕 헌혈센터의 혈액 보유량은 O형 1일치 이하, B형 2일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맨하탄에서 사제 폭죽이 폭발해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대학생인 코너 골든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왼쪽 무릎 아래 절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폭발이 테러와 연관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초보적 화학 지식을 갖춘 아마추어가 제조한 사제 폭죽으로 지난 1일 센트럴파크에서 실험차 터뜨리기 위해 가져왔다가 비 때문에 폭죽이 터지지 않자 그냥 두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칼럼입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면서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유택의 작가 엘리 위젤이 87살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주말 맨하탄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을 거두는 장면은 대단히도 소박했지만요. 그분의 생애와 사상은 방향상실의 우리에게 정말 별빛같이 빛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요. 엘리 위젤은 유대인에 대한 반감에만 저항한 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증오, 편견, 불관용과 맞서서 싸워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요. 엘리 위젤은 600만 명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의 암흑 속에서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 특별 애도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고 엘리 위젤은 한평생 홀로코스트의 증언에 공헌했습니다. 1928년 루마니아에서 유태계의 아들로 태어났죠. 15살 때에 모든 가족과 함께 나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가족은 모두 학살됐고 수용소에서 혼자서 살아났죠. 전쟁 후에 고아가 되어서 파리 소르본 대학을 졸업을 하는 그런 행운도 얻었습니다. 프랑스 월간지 라르슈라는 그런 월간지의 특파원으로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의 특파원으로 갔습니다. 직장을 이스라엘 신문사로 옮겨서 이스라엘 신문사 파리 특파원으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196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엘리 위젤이요. 오랫동안 보스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스라엘을 오가면서 홀로코스트 증언 활동을 하면서 나치의 참상을 철저하게 파헤쳐 왔습니다. 엘리 위젤의 목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이
역사의 진실을 후대들에게 교육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1956년 그는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증언하는 참회록, 그 유명한 밤입니다. 나이트. 그 후에도 수용소의 경험을 토대로 한 6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전 세계 한 30여 개 나라에 이게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1984년에 프랑스 최고의 문학 대상을 수상했고요. 여러분 198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2007년 3월 유태계 풀뿌리 시민단체인 에이펙에서 바로 이 엘리 위젤을 만났습니다. 유태계의 풀뿌리 활동은 아무리 유명 인사라 하더라도요 많은 시민 중에 한 명으로 참가를 합니다. 저하고는 같은 조가 되어서 연방 상원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이분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분과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도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것이 홀로코스트와 다르지 않은 같은 시대에 일어났던 아주 참혹한 인권 침해 사례임에 그분과 함께 공감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지극히도 평범하게 시민 인권 운동에 전념하는 것에 그때 저는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꽃만큼도 유명 인사라고 해가지고 특권의식이 없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2007년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미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데에 제가 그분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시민으로서 이런 일이야말로 가장 떳떳한 일임을 그분이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에게도 큰 귀감을 준 엘리 위젤, 그분 돌아가신 게 좀 안타깝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향년 87세의 고 엘리 위젤은 인류 역사에 인권이란 인류 보편적 가치, 권리에 길이 남을 인물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룩한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이 그분에게 다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유태계 에이펙 연례 모임에서 결의안에 동의해 줄 11명의 현직 의원을 직접 저에게 소개해 주셨던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분이죠. 인간의 보편적 이슈에 남을 미주 한인들과 인연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는 어느 개인과의 인연이 아니고요. 홀로코스트와 같은 참혹한 인권 침해 분연히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 그것을 많은 시민들에게 절절하게 가르쳐주는 이런 일에 있어서 스승이었습니다. 엘리 위젤로부터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특별해도 수많은 유태계 중에 그분은 한 명이었던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줬고요. 두 번째, 유태계의 안위를 위하여 유태계의 일원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한 그분이 우리 한인들은 한인 중에 하나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도록 교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인 커뮤니티의 일원이고 그래서 한인 사회로부터 도저히 자유로울 수가 없음에도 공동의 일에 무관심한 오늘날의 많은 한인들에게 엘리 위젤은 큰 교훈을 던져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엘리 위젤의 명복을 빌면서요. 우리가 나는 어떤가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을 해보는 그런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지만 가끔 구름이 끼겠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덥고 습한 가운데 오후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덥고 습하겠고 늦은 오후와 밤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